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무기한 계약 연기 방침을 어제 갑자기 철회를 하면서 일선 사립 유치원들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번 같은 사태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립 유치원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린 분이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강북구 을의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게 한유총이 개원 연기를 처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갑자기? 한유총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 불모로 해서요. 네.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국민들 불안하게 해서 교육당국에 무릎을 꿇려왔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왜 저렇게 됐느냐? 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런 천태만상이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고요. 네. 또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유치원이 좀 이상하게 굴러가는데 싶으면서도 나만 좀 참자 했었던 학부모님들이 이게 지금 나만 참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 혈세가 2조 넘게 지원되고 온갖 세금 혜택 다 받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한유총 쪽에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의 태도가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서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세과시하고 그걸로 정치인들 압박 넣고 학부모들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관철시켜 왔었던 한유총의 이런 태도, 예. 반복되는 태도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편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설립 취소를 하겠다, 한유총 이렇게 네. 하는 바람에 좀 겁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법률적으로 계속 더 따져봐야 되는 데가 상당히 있을 거는 같아요. 예. 한유총이 호락호락 해산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 자기들도 했다고 하니까 네. 제가 지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당국들 지금은 정신 차려서 고마운데요. 작년 국정감사 이전에 실제로 설렁설렁 감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죠. 설렁설렁 감사한 결과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네. 사실은 지금까지 일이 이 지경이 되는데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반성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더 분발해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학습권 보호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공교육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이 교육당국에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번에 한유총이 한 발을 물러서긴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네.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요. 어쩝니까 이러면 또 하면 이게 한유총과 정부 당국의 어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어떤 분수령인 건 맞아요, 지금이.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떤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치 헐리우드 영화처럼 이게 좀 끝난 게 아니에요. 영화 땡치고 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악당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육당국이라든지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다양한 방식의 압박행위, 다양한 방식의 전술행위들을 동원할 것 같은데 네. 휴원폐원 얘기는 들어봤어도 계약 연기는 또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네.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거고 또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들 다가오면 국회의원들 저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만 네. 한유총이 동원할 수 있는 표 이런 것들을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동네에서 여러 마타도어, 루머 이런 거 퍼뜨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감당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유총 쪽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다시 되짚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은 무조건 미리 막아야 되는데, 자, 우리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작년에 발의를 네. 했잖아요. 네. 이거 조금 이름만 기억이 나요. 유치원 3법.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많은 분이 좀 잊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회계 투명성을 네.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걸 그 시행령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 이 그렇죠. 내용이 있고요. 중요하죠. 이제 아이들에게 써야 될 국비 지원금 또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하는 돈 이런 거를 엉뚱한데 비교육적인데 목적 예. 외로 쓰게 될 경우에 관련돼서 처벌한다. 그동안은 처벌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번번이 이거 내 돈이다. 이거 내 돈이고 음식점이고 치킨집 내가 운영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왜 회계 투명성을 보장받으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해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그 박용진 3법으로 불렸던 유치원 3법이 예.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해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한유총이 왜 이렇게 드세냐면 대부분의 한 70% 정도의 그 유아 교육을 그 사립 유치원들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국공립 유치원 숫자도 부족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사립 유치원에서는 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특히나 종일반 그리고 그 통학 차량 운영 이거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가만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사립 유치원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동네에 국공립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차량 통학 운영 서비스하는 것도 싫어라 하고 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니까 우리 교육감님들 그동안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분들도 표 받아서 당선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엄청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 그 서비스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도입하는데 상당히 그동안 느슨하셨어요. 근데 네. 제가 알아보니까 다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재정 지원을 또 따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의 질을 높이고 네. 그 수를 늘리면 한유총이 이렇게 큰 소리 칠 그 틈이 더 줄어듭니다. 네. 그만큼 국공립이 우리 공교육을 많이 좀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또 지방교육청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아서요. 더 이 방향으로 더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직접 발의해 주신 박용진 의원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면서 결국은 유치원 운영을 투명히 하고 또 지방 교육감들이 또 국공립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극단적으로 네.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되면 네. 앞으로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질까요? 지금 사실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네. 에듀파인 시스템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유치원 3법이 통과되게 되면 더욱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회계 투명성은 일정하게 보장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지은 건물과 자기 땅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이익을 못 가져가냐고 주장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만일 회계 투명성이 도입되면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거다 이렇게 엄살도 피시는데요. 박용진 3법 처음 제출할 때 사유재산의 시효자도 없고요. 그걸 네. 아무 관계없이 유치원을 깨끗하고 투명하게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랑 설립자들이 그러면 그 자기 이익을 못 가져가느냐? 아니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치원 원장님들의 월급으로 가져가요. 급여 받아야죠. 예. 그럼요. 그리고 세금 내시면 되는데 그렇죠.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 일부입니다만 국회의원 월급보다도 원장님 월급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 딸, 또 다 받아갑니다. 남편분 그리고 시부모까지 등록을 해서 그분들로 또 일가족이 가져가는 그 비용을 다 합치면 1년에 5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저희가 손대지 못합니다. 그냥 상한선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 운영 잘해서 남는 돈 가져가시는데 대신 세금 내고 월급으로 가져가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별도의 회계 항목을 만들어서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만일에 우리가 그거를 들어주게 되면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아이들이 내는 학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설립자 기여금이라고 하는 명목에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공교육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맞아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거고요. 한유총은 하루라도 빨리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계망측한 요구 접고 공교육을 좀 강화하고 그 회계 투명 시스템을 만들면 네. 저부터 앞장서서 맞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 특히나 우리 사립 교사 선생님들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에 더 많은 지원해주자라고 제가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월급이야 열심히 해서 받아가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투명하게만 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다 됐어요. 국공립 유치원 늘릴 수 있는 비법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지금 뭐 정부가 최대한의 재정 투자를 하려고 하고 네. 원래보다 앞당겨서 그 1년을 앞당겨서 국공립을 40%까지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국공립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량하고 맞벌이 부부들한테 종일반 운영을 안 하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글이 좀 보내고 싶은데 통학 차량 안 보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면서 우리 교육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국공립을 늘리고 넓혀야 한유총이 자꾸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아이들 볼모로 협박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